마지막으로 조합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선거관리 규정 개정 안에서는 대부분 부산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한 부분, 정리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는 그냥 관계법령 명시만 하였고요. 용어 정리는 크게 볼 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후임자 선임 문구를 게시를 해야지 법률적 문제를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은 이번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거관리 구성을 해서 다음 조합장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한 부분 문제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장은 이제 대원 또는 이제 선관위 10분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선관위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선거인이 아니더라도 공정성을 전문성을 위해서 이제 선관위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좀 하였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볼 부분 없어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선거관리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하는 조합원 중에 참관인을 한 명을 구별로 지정해서 선거기간 내에 선거관리 정관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게 드는 비용은 이제 지정한 후보자가 부담을 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였고요. 이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이 다른 총회와 별개로 임원 선출 총회에 한해서만 이제 선관위원장이 임시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선관위는 정관하는 총회기간 동안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선관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이 이제 거리가 돼서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조합장이 지정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선관위를 보고를 선임하지 못하고 선관위원 자체적으로 추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갈 수 있게 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였고요. 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 회의에 대한 명시 조건을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를 소집하거나 또는 선관위원 4분의 1이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회 3분의 1이 선관위 회의를 소집 요구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 독립성을 이제 위해서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조합에서 일체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투표지 유무용 심사 판정도 선관위에서 하고 선거 위반에 대한 심사 및 판정도 선관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전 선거관리 규정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추가를 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부분은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선거인 명부 열람에 대한 부분, 정정에 대한 내용도 그냥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후보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전 기존에 이렇게 30에서 40인, 20에서 30인 돼 있는 부분을 그냥 30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없는 부조합장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화시켰고요. 입후보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구전에 구 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구역 내 면적 및 세대수에 비례해서 나눠서 하자 이거 말고 이번에 새로 정관에 추가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 24조 구항 1호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라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입후보 등록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번에 입후보자 이력서 한 통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력서에 기재할 학력은 정규 최종 학력만 인정하고 이 증명할 수 있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이제 통해서 조합 임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을 하도록 명시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을 추가한 이유는 이제 소유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이제 대출이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등 이런 본인의 소유권에,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소유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부모가 난립되는 것을 좀 막고자 이런 예치금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가를 해봤고요. 예탁금의 경우는 조합장은 200, 그다음에 감사비 이사는 100만 원 정도 해서 이 부모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좀 막고자 해봤습니다. 선거 끝난 후에는 이제 예탁금 반환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제 당선되신 분은 다 받아가고 이제 낙선되신 분들은 이제 당선자 중에서 이제 최저 득표수 당선자 하신 분의 최저 득표수의 50%보다 50% 이상을 득표하면 50%를 돌려주고 그보다 못한 경우는 이제 조합에 귀속되도록 하였고요. 사퇴한 경우는 그냥 사퇴해버린 경우는 이제 그냥 예탁금은 조합에 귀속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if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호배정 같은 경우 79조의 기호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배정에 대한 부분들 이제 확정 공고를 하기 전에 기호배정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1번, 2번, 3번 누가 받느냐 가지고 이제 싸움이 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호배정은 반드시 이제 추첨으로 그냥 결정하기로 선착순 등록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명문화를 시켰고요. 명시해야 할 것을 이제 표기를 해서 조금 페이지에 공고하고 메일 화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하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산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냥 운동 방법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던 선거관리 규정에는 좀 너무 간략하게 되는 것 같고 요거는 그냥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참조해서 나온 것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조의 2는 이제 선거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제 선거 입 후보자들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이 제출하고 하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대출이라든가 근저당권 설정이 과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유는 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선거 공모는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날라오는 선거 홍보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선거 홍보물을 만들 때 이제 모두 동일한 폼을 가지고 작성을 하되 여기 이제 직전 1년간 소유 지번에 대한 이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을 이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이 과연 본인께 맞는지 아닌지 이런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합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그냥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후보자의 자격 박탈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는 뭐 이사회에서 이제 뭐 하고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뭐 선거에 대한 부분은 정부 선관위에게 모두 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기 때문에 if 후보자의 자격 박탈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선관위에서 선관위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투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등기우편, 특히 우리가 이제 총회 실시를 할 때 서명결의사 제출의 경우는 이전 선거관리 규정에는 그냥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끝이 돼 있는데 이래 되면 이제 항상 투표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등기우편 정관에 개정한 것도 같이 등기우편 또는 본인 대리인 서면 직접 제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공보위원이 서명결의서를 이제 진구해 오는 것은 막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표준선거관리 규정에서 따온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은 그냥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전자투표를 선거 방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84조의 2를 만들어서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을 따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이전 선거관리 규정에는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서명결의서 제출자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러면 이제 이 서명결의서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개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총회장에서 개표를 하지 않게 되면 부정 투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논란에서 또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서명결의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총회전 개표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에서만 총회에서 개표를 시작할 때 같이 실시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후보자가 많다든지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든지 해서 개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개표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의장이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총회 시작 이후에 먼저 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대한 이제 보관에 대한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작년 선거 이후에도 투표함이 이제 부정선거의 원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제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용구청 또는 이제 공관할 관청 공공기관 등에 이제 보관을 하여서 이전 위험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투표함에 뭐 손을 댄다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효투표에 대한 부분 85조에 의하는 이제 이는 무효투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 정관에는 무효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부사심 표준선거까지 규정에 따라서 무효투표 내용은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입후보자는 한 명 참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는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둔다라고 이렇게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둔다라고 표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조합원도 참가를 해서 조금 문제점 이런 부정투표, 부정시비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을 5명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참관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관위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선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문제된 게 항상 연장자 수인데요. 연장자 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이제 전신고한 후 거주 기간이 합산이 되는데 오랫동안 그 구역에서 더 거주하신 기간이 긴 분을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감사도 동표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전신고 후 거주 기간이 많으신 분을 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바꿨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표시한 거는 이제 어디에 공고해야 되냐 이 내용이고 이거 다음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이제 지위를 획득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도 또 문제가 소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제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를 하면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되면서 이제 당선자로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한 이제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 특히 이런 뭐 선거가 부정이라든지 부정시비에 대한 이런 이의신청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은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이제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드시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고 선관위는 회의를 이제 열어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을 해서 이런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결정해서 인터넷에 이제 공고하고 신청인에게도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이후로는 사전투표의 방법들과 그 다음에 전자투표의 방법들에 대한 부분, 우편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 크게 없습니다. 다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따라왔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 내용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봐야 될 부분은 뭐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에 의한 투표 요 부분은 마찬가지 우편에 의한 투표에 대해서 결국 서면 투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서면 투표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을 해서 공보원이 서면 게시 친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투표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다른 구역에서는 전자투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전자투표 내용을 나와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합 임원 선거를 하거나 대의원 선거를 할 때 많이 중요한 부분을 작용하는데요. 작년처럼 그런 이제 부정투표라든가 부정시비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